안녕하세요, 모글리TV입니다. 원래 집에 어린 아들이 있어가지고 항상 저는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을 할 때 밤에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마침 낮에 아들이 없는 덕분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밤에 하다 보니까 머리도 침침해져가지고 꼭 이야기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들을 깜빡하고 지나갈 때도 많은데, 오늘은 다행히도 이렇게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 우리가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이렇게 부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부업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뭐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바로 종잣돈을 만들어 투자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투자라고 하면은 괜히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또 혹시나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직장에서 그냥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투자가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영상에서 그 이유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영상에서 자주 언급한 소득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소득의 종류는 우리가 일당이나 주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존재하는 노동소득과 그리고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종잣돈을 만들어서 자본소득을 빠르게 획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업은 뭔가 전문성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사람들도 잘 다뤄야 할 것 같고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저 역시도 사업으로는 실패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자본소득만큼은 꼭 여러분들이 챙겨야 하는 소득이랍니다. 그래서 자본소득은 하루라도 빨리 발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후로 지금 굉장히 전 세계 각국에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어버렸어요. 이 돈을 막 풀다 보니까 지금 원자재 가격,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코인 가격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의 가격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코인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아마 이제 직장을 다니시다 보면은 코인 투자를 통해서 몇 천을 벌었네, 몇 억을 벌었네와 같은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실 겁니다. 저 역시도 코인으로 돈을 벌어서 직장을 때려치운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들이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2017년도 때 코인을 조금 배우고 싶어가지고 코인 투자를 목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포럼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자리에 참석을 하니까 많은 형님 누님들이 대부분 다 30대 정도 됐었는데, 비트코인 외에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알트코인 가지고 이제 막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이게 오를 것이다, 저게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라는 가정 자체는 전혀 없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어떤 감정이었냐면은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들처럼 느꼈습니다. 마치 샤머니즘처럼 막 종교적으로 미쳐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코인 투자는 나도 잘 모르는 영역이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인 투자를 접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2017년도였잖아요. 이제 아마 제가 그렇게 좀 이상하게 여겼던 그 형님 누님들은 아마 부자가 되었겠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이 투자라는 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인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이유도 이 투자라는 개념을 조금 잘못 이해하게 되면 마치 도박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언론에서도 이런 투기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기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막연하게 느껴지고 또는 너무 위험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뒷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 세계의 이제 막 자산들이 미친 듯이 상승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왜 이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밖에 없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돈을 풀었기 때문에 이 돈이 갈대를 잃고 온갖 자산으로 실물이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한테 이렇게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나의 노동소득, 나의 월급만 믿고 기다리다 보면은 이제 내 월급으로는 살 수 있는 게 정말 몇 개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시 바꾸게 투자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또 투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조금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하려고 PPT로 준비했어요. 이게 영상을 찍을 때는 못난 제 얼굴이 나오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 들고는 했는데요. 얼굴이 안 나오니 이제 부담 없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에 대해 알려면 투자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투자란 이런 것이다 하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지 못했어요. 그만큼 투자를 하는 분들이 적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젊은 세대인 2030 세대가 최근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말해 진또배기 투자가 아닌 묻지마 투기 성향이 짙은 투자라는 게 다소 아쉽습니다. 그렇다면은 투자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투자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익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일이나 사업에 자본을 대거나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을 말한다고 나옵니다. 시간이나 정성을 쏟는 것도 투자라고 할 수 있네요. 하지만 오늘은 주로 자본을 대는 형태의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린 돈이란 형태의 자본으로 먹을 거리를 사서 먹고 입을 거리를 사서 입습니다. 그리고 거주할 집을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보통은 돈을 생존하기 위해 씁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쓰는 것, 그게 바로 투자예요. 투자와 비슷한 의미를 지닌 투기라는 뜻도 살펴볼게요.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함 또는 그 일이라고 나오는데요. 얼핏 봐서는 투자의 사전적 의미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서로 다른 단어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투자와 투기는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투자는 생산활동을 통한 이익을 추구하지만 투기는 생산활동과 관계없이는 이익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잘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더 쉽게 풀어보자면 투자는 경제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실제 필요성에 의해 움직이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기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저 가격의 오르내림의 차이에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보이는 사진은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고등학교 땐가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많은 곳에서 유용하게 씁니다. 웬만한 경제 현상은 이거 하나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앞으로 제 영상에서 많이 보게 될 이미지니까 기억해놔 주시고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자, 누군지 다 아시겠죠? 유명한 투자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세계의 부호 중에서 투자자로 부자가 된 사람은 있지만 투기로 부호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투자는 그만큼 기본적인 수요 공급 법칙을 이해하고 수요자가 느끼는 필요성에 따른 매매를 하는 것이므로 어느 정도 투자 종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즉 투자 종목을 이해하기 위해 공부도 필요하고 현재 가격 형성에 대해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투자를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투자이니 투기 이야기는 이쯤에서 하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투자를 이야기하면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외에도 금이나 은의 시세에도 투자할 수 있고 환율 차이를 이용한 달러 투자, 가스, 석유, 구리, 설탕, 대두와 같은 원자재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든 그 투자한 종목의 가치가 상승하면 우리는 그와 비례한 수익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를 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여러분이 피땀 흘려 번 돈을 집어넣으실 건가요? 당연히 가치가 저평가된 곳에 투자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 저평가라는 녀석은 상당히 상대적인 단어예요. 지금 가격이 너무 올라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도 누군가에게는 저평가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즉슨 내가 느끼기엔 충분히 비싸지만 또 누군가는 아니야,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남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평가라는 기준을 판단해서 매수를 하고 나면 가치가 충분히 올라 이제 내려갈 일만 남은 고평가 상태일 때 매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신도 모르는 타이밍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도 상대적인 저평가와 고평가를 파악하려면 우리는 이 종목에 대한 심층적인 공부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책도 많이 읽어야 할 것이고 유튜브 등을 통해 많은 지식인들이 쏟아내는 정보들을 듣고 내면화하는 과정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단계에 이르러서야 투기가 아닌 투자의 영역에 발을 들였다고 할 수 있다 생각해요.
지금쯤 드는 생각은 투자 더럽게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보통 이런 과정 없이 투자를 시작하려고 하면 너무 막연하고 남의 나라 이야기같이 느껴지실 겁니다. 저도 무작정 투자를 해라만을 할 수 없으니 어떨 때 투자를 하면 좋은지 잠깐 이야기해 볼게요. 2021년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00조 원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국가 중 하나인데요. 당연히 실업률은 폭증했으며 경제가 위기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게 됩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에게 나눠주었던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인데 미국이라 그런지 그 캐파가 남달라요. 개개인에게 푸는 돈 이외에도 인프라 투자 계획, 가족 계획 등으로 한국 돈으로 치면 약 6,000조 원 규모의 돈을 푼다고 해요. 우리는 이렇게 시장에 풀린 돈을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말은 시장에 돈이 아주 많이 돌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돈이 시장에 많이 돌게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예측해 볼게요. 나름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국가에서 돈을 뿌려요. 지갑이 두둑해지겠죠? 지갑이 두둑해졌으니 당연히 써야 할 것입니다. 저도 재난지원금 받았을 때 와이프랑 치킨 사 먹었었는데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고 재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돈이 생겼으니까요. 앞서서 수요 공급 곡선을 보여드렸었는데요.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을 초과하게 되고 공급을 초과하게 되면 시장에는 공급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격이 상승하게 돼요. 현재의 부동산도 말이 참 많잖아요. 정치적 요소를 다 배제하고 예를 들어 볼게요. 서울 쪽은 신규 공급이 너무 적어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의 거주지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즉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없으니 공급 부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가격이 오른 거랍니다. 심지어 양도세가 너무 과하게 부과되다 보니 기존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을 내면 남는 게 없으니 그냥 안 팔란다 하고 버티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은 더욱 심화되고 이 상황까지 왔어요. 아무튼 시장의 재화들이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공급량을 넘치는 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생산량을 늘리게 됩니다. 시장에 돈이 넘칠 때 한껏 땡겨야죠. 그래서 불철주야로 공장을 돌리며 생산량을 늘리려니 이를 생산할 인력이 부족하겠죠. 그래서 고용이 증가됩니다. 생산량이 높아지면 고용도 비례해서 증가하고 실업률은 반대로 줄어들어요. 자, 이제 고용이 증가했으니 실업률도 줄었고 다시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됩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눠준 돈이 아니고 내가 번 돈이죠. 돈이 잘 벌리고 경기가 살아나요. 또 신나게 써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가 돈을 풀면 아까의 과정이 무한반복되면서 경제가 선순환합니다. 실업률도 줄고 경기도 좋아지고 경제는 성장해요. 실제로도 미국은 이런 양적 완화와 경기 부양책을 통해 경기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싶을 거예요. 매우 상관이 있습니다. 왜 상관이 있는지만 이해하면 오늘 공부는 다 했습니다. 미국에서 많은 달러가 풀리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하락합니다. 그 말은 1달러에 1200원 하던 것이 달러의 절대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가치가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1달러에 1000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한국 수출에는 막대한 타격이 발생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제품을 100달러에 수출하면 12만원 벌던 것이 이제는 100달러에 수출하면 10만원을 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여행 나갈 때는 좋아요. 예전에는 12만원으로 100달러를 만들어서 나갔는데 10만원만 있어도 100달러가 생기니까요.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어 기업들이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원화의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함께 양적 완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달러는 기축통화예요. 즉 달러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다른 나라들도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돈을 풀게 되고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게 됩니다. 이런 도미노 현상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는 유동성 대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시장에 돈이 넘치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2000 근처에서 놀던 코스피 지수도 3200이 된 것이고 미국의 다우 산업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역대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이런 그림을 한번 볼까요?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보기 좋게 정리해두어서 참고하시라고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동그라미 쳐둔 저 부분입니다. 실제로 원유와 원자재가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요. 주가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나라의 증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 헉헉거리고 있는 동안 전 세계의 증시가 폭발한 것이 보일 것입니다. 앞서서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고 그 과정을 공부하는 것이 처음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장이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경우에는 투자를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됩니다. 왜 그런지 그림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2019년 철수와 영희, 길동이, 몽룡이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초임 교사입니다. 꼭 제 이야기 같죠? 철수는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꼬박꼬박 저축을 했습니다. 영희도 월급 200만 원을 똑같이 받는데 이 친구는 월 100만 원씩 저축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에 몰빵했습니다. 길동이는 교사라는 직업이 가진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1억의 신용대출을 내어 분양권을 매수했습니다. 마침 1억짜리 분양권이 2019년도에 부산 동래 레미안 아이파크라는 단지가 있는데 그 당시 시세가 1억 정도 하길래 이걸 예시로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룡이 역시 1억의 신용대출을 내어 비트코인에 올인했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실까요? 일단 결과를 보는데 일단 모두의 월급은 동일하며 계산 편의를 위해서 복리 효과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철수는 약 2,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영희는 약 4,800만 원이 모였고요. 길동이 같은 경우 그 분양권의 시세가 약 6억 정도 시세가 상승하게 되었는데 세금을 제하고 나면 약 3.6억 즉 3억 6천만 원 정도를 벌게 되었습니다. 몽룡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 10배 정도의 시세가 상승하였고 약 10억이 모였습니다. 자, 방금 전 그 이야기들을 듣고 나니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사실 2020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엄청난 박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에 태어난 아들에게 엄청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세상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고 있다 보니 현재 상황이 마치 재해재난을 만난 것 마냥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버블이니까 곧 꺼질 거야. 네, 버블 맞습니다. 맞는데 유동성이 늘어난 만큼 그 버블은 증가합니다. 버블이지만 또 버블이 꺼질 것이지만 꺼진 후에 앞서 설명한 네 사람의 인생이 과연 같을까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의 경제 상황도 두루두루 살펴보고 또 대비를 해야 철수와 같은 바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축만 꼬박 했던 철수와 같은 타입이 제 주변에 또는 제 아내 주변에 너무도 많습니다. 분명히 다 같은 돈을 벌었는데 나중에 살펴보면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그 격차가 도저히 좁힐 수 없을 만큼 생깁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처음에 저축을 시작했었지만 결국에는 투자를 시작했고 제가 돈을 잘 벌어서 돈을 번 게 아니라 수요 공급이라는 기본적인 법칙에 따라 저는 열심히 그 흐름에 몸을 맡겼고 결국에는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아지면 당연히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게 되면 가격 상승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물가가 상승하면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의 내용이 너무도 잔인하게 들리실 거예요. 저 역시 겪었던 일이고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으면서 귀를 닫지 않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눈을 가리지 않기 위해 필사적으로 눈을 뜨려 했고요. 유튜브를 보고 있다 보면 때로는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폭락론, 상승론을 떠나 거시경제의 지표는 전혀 분석해보지도 않고 뇌피셜을 사실마냥 호도하는 유튜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의 댓글을 보면 그것을 하나의 종교처럼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우스울 때가 많았습니다. 저 역시 그저 그런 논리로 무장한 폭락론자의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 기다리면 분명 나에게도 기회는 올 거야 하면서 3년이란 세월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투자의 주체는 나이며 그 선택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지만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폭락할 것이다 라는 선택을 제가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수록 폭락론자의 말을 믿어야지만 내 정신이 버틸 수가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게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모든 자산이 폭등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세계의 많은 펀드 매니저나 부호들의 말이 아닌 유튜브 속 폭락론자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게는 예언서가 된 두 권의 책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하나는 빅체인지 코로나19 이후 미래 시나리오라는 책과 부의 골든타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모두 작년 하반기에 나온 책인데 저는 이 책을 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이후의 시장이 내가 자산을 살 수 있을 정도의 하락장이 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을수록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대와는 다른 내용만을 쏟아내는 그런 책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고통을 감내하고 6.17 대책과 7.10 대책으로 시끄럽던 부동산 시장에서 용기를 내어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월급 200만원짜리 월급쟁이며 외벌이 가장입니다. 많은 강의를 다니고 부수입을 만들어 겨우겨우 생활비를 대고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도 벌벌 떨면서 사는 얇은 지갑을 가진 사람이지만 신기하게도 이 팬데믹 버블 속에서 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야수의 심장을 가져야만 여러분의 족쇄를 끊고 하늘 높이 날아갈 수 있답니다. 지금도 원자재 가격과 석유 가격이 심상치 않은 상승을 보이고 있으며 시장의 방향은 상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버블이 아닐까 고민하고 망설이는 시간에 여러분에게 따끔한 채찍이 되는 경제서 한 권, 두 권 읽다 보면 투자라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투자라는 개념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투자라는 게 그래요. 저도 주변의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투자를 권하기가 참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괜히 저 믿고 투자했다가 그 사람이 쫄딱 망해버리면 사실 그 책임은 누가 질 수도 없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투자를 꼭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내 집 마련은 물론이고 길거리에 이제 흔히 보이는 외제차 역시도 우리가 이제 살 수 없을 정도로 인플레이션이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결국 이 인플레이션의 희생양이 되어서 양극화 현상의 가장 저층에 위치한 이런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본주의에 있어서 이 돈이라는 특성이 돈을 결국 가진 사람에게 붙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돈이 없는 사람은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런 돈이 무작정 돈을 많이 못 번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의 자산을 빠르게 선점하고 그 자산을 통해서 돈을 굴려가는 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본래 이번 영상을 기획할 때 저는 제가 투자한 썰을 좀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투자라는 개념이 아직 서지도 않은 사람한테 제가 투자로 어떻게 이득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그냥 보기에는 투기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투자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설명드리려다 보니까 너무 영상이 길어지는 바람에 제가 투자한 이야기는 못 들려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하다가 투자에 진입하게 되었는지, 또 투자를 하게 되면서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고 그 번 돈으로 또 어떤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가 찾아올 때까지 좋은 정보로 찾아뵙는 모글리 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